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한 가치 하락이 머지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제가 텔레그램방에 적어드렸던 분석글을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떤 식으로 분석해드렸냐 하면은 최근 글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월 3일 글입니다. 7월 3일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가 40년 만에 최대치로 역전되었습니다. 무려 1.06% 이상 확대되고 있군요. 이젠 10년에서 30년 금리까지 역전될 기세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었죠. 장기 국채의 공급 증가로 가치가 하락하여 금리가 상승할 경우 장단기 금리 역전의 정상화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플레이어들과 어느 누군가 혹은 어느 기관이 채권 시장의 2차 붕괴를 눈물겹게 맞고 있지만 그간 시간은 그들 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도에 채권 시장의 붕괴를 말씀드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채권 시장이 붕괴했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 시장에서 탑3에 해당하는 채권 시장의 붕괴, 주식은 5위권 박은 자산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슬슬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TBT 고려주는 정보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시 7월 3일이고요. 그 이후에 TBT는 어느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죠. 자, 7월 3일에 똑같은 날에도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윗글의 추가 내용입니다.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약 300만 명의 가계대출자는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겨운 상태이며 이 가운데 175만 명은 아예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여력이 완전히 제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만에 하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 그러니까 장기 채권의 가격이 급락하면 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정상화되었으며 물가 상승을 동반한 장단기 금리 역전은 언제나 장기 금리의 급등을 통해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면 충분히 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투자자들에겐 천금 같은 기회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TBT 고려 신용정보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7월 7일에 이제 조그만 기쁨닭이 필승사단방에 똑같이 이제 분석해드린 글이죠. 아까 텔레그램방도 조그만 기쁨닭이 필승사단 대화방이었습니다. 토론 분석방이었죠. 자, 지금은 1970년대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부채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했다간 경제 대공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패배할 수도 있겠죠. 나라가 망해버리니 말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만연한 자금 금리를 인하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고금리 시대가 쭉 이어지겠죠. 고금리, 고유가, 약달러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약달러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대비해서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 귀금속 대비해서 약세로 간다는 것이지, 사실 달러 인덱스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의 90% 이상이 선진국들의 통화로 이루어져 있고 선진국들의 통화의 외환보유고의 대부분은 달러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라서 달러 인덱스는 사실 달러의 약세, 달러의 강세를 보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인덱스다. 따라서 달러 약세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프라 투자가 시작되고 고용이 올라오고 임금이 인상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상 최대치 부근까지 벌어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다운될 수는 있으나 단기적인 흐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호황기, 나아가 버블기를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금리 인상이고 나발이고 핵심은 인플레이션 그 자체입니다. 연준의 금리 추이가 아닌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며 나아간다면 실기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제가 최근 글에서 이제 금리 관련된 분석들만 좀 보여드린 겁니다. 사실 저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거의 40년 만에 사상 최대치로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단기 금리조차 장단기 금리 역전이 사상 최대치로 나오고 있는 지금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로
훨씬 더 많이 올라온 지금, 그럼에도 단기금리조차 기준금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이 엄청난 비정상의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정상화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났을 때 정상화가 될 때 그런 흐름은 언제나 예외 없이 장기금리의 급등, 그러니까 장기채 가치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라고 본다면 장기금리의 재차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흐름이 지속될 경우 고금리가 유지되면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차이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권 혹은 전 세계 국가들의 은행들이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미 버티지 못했던 순간이 여러 차례 있었죠. 연준이 살려준 것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다 보면 결국에는 장기금리가 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에는 TBT와 같은 TBF, TBT, TMV와 같은 그런 장기채 숏상품, TBT는 참고로 미국 장기채 고버스 상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장기채 고버스 상품이고, 제 역시나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현실될 경우 사실 증시 부분에서, 특히 부동산 부분에서는 꽤나 크게 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유의미한, 사실 이게 업로드는 7월 11일 낼 것인데 지금 영상 촬영 날짜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오후 4시 44분이네요. 네, 여의치 않게 또 4시 44분이네요. 의도치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필승산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선물을 좀 보내주셨어요. 필승 사부님 위스키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선물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좀 왔습니다. 이 셋 중 하나를 알아야 마음을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잘 사용할 것이고, 너무나 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책임감 더욱더 느끼고 있고 무겁게 느끼면서 저 역시나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림으로써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이 훌륭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 역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TBT, TBF 같은 혹은 TMV 같은 미국채 숏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